오늘은 반도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PN접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PN접합은 이제 14족 원소죠. 14족 원소인 실리콘을 주로 베이스로 해서 13족 원소와 15족 원소를 도핑해가지고 P형 반도체, 얘가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얘네 둘을 붙여 놓으면은 이제 PN접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사용하면 안 되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리전자와 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프리전자는 말 그대로 프리, 자유로운 전자라는 겁니다. 이 전자인데 어느 원자에게도 어느 원자에도 또 구속되지 않는 이런 애는 대충, 그러면 이 전자는 이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예를 들어 리튬이 있다고 칩시다. 리튬이 있는데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겠죠? 리튬의 원자 번호는 3번이니까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강력한 힘이 들어갔을 때 이 전자를 꽉 하고 채웠을 때 이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은 그러면 이 전자는 이제 자유가 되겠죠. 그러면 홀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전자가 나갔으면은 이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리튬의 원자 번호는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리튬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를 없애기, 자연은 그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잠시만요. 어쨌든 이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이제 홀이라고 부른다. 이 홀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 X. 자, 그러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형 반도체는 이제 13족 원소를 도핑을 해가지고, 실리콘에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해가지고 만드는 반도체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13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고 요 놈이 이제 양공이 되겠죠. 저희는 이런 양공을 이제 액셉터죠. 봅시다. 액셉터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자가 적잖아요. 전자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건데, 에너지가 작은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나가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N형 반도체는 이제 15족이죠.
15족은 이제 체외각 전자가 5개죠. 5개. 5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씩 나가고 전자가 하나가 더 있겠죠. 저희는 이런 걸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또너 라고 합니다. 이제 얘는 전자가 많으니까 에너지가 크겠죠. 에너지가 다른 이제 전자가 더 많으니까 전자가 더 들어와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도너가 생기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PN 반도체를 접합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렇게 접합이 되면은 이 플러스 이온 홀과 마이너스 이온인 전자 프리 일렉트론은 서로 다른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형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가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 평형 상태를 이루겠죠.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서로 잡아 당기면은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게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P형 반도체는 플러스라고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죠.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는 중성인데 이제 플러스인 홀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홀들이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N형 반도체의 프리 일렉트론이 P형의 양공으로 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P형은 결국에는 정기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홀들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일렉트론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접합하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을 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반대로 플러스 이온을 띠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마이너스 라고 했을 때 전기장의 이 가운데 부분 가운데 쪽에 생기는 일렉트론과 홀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을 저희는
공핍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놈이 이제는 공핍 영역 내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온을 띠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듭니다. 자, 다시 왼쪽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온이 N에서 P로 가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전기장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니까. 근데 사실 전기장이 있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확산, 전자가 향수를 뿌리듯이 N형의 전자가 P형의 양공으로 들어가는 확산 현상에 의해서 공핍 영역이 생기는 거고, 이 공핍 영역이 생겼을 때 이 공핍 영역은 이제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설명을 하면은 Pn이라고 했을 때 N의 전자가 P로 넘어가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N의 전자가 P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핍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1번, 근데 이 공핍 영역에서는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고 여기에 플러스 형상을 띠니까 여기는 중립입니다. 중립. 이온을 안 띄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긴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는 1번 그냥 공핍 영역 여기에 의한 2번의 자기장은 1번의 전자 이동, 전자 확산을 방해하죠. 요놈은 확산, 요놈은 자기장.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평형을 이루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N 접합에 순방향으로 걸어 주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순방향은 이제 P가 플러스, N이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잘못했죠? P가 플러스, N이 마이너스에다가 적어놨을 때, 보자. 여기 공핍 영역이 있었죠? 공핍 영역이 P형에는 스탠버와 반대로 플러스가 생기고, N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쪽에 여기 플러스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P형에 있는 플러스 양공들이죠. 이 양공들이 이 플러스 전압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졌을 때 N형 반도체의 프리 일렉트론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청력이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더 가겠죠. 없을 때보다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핍 영역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핍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공핍 영역이 이제 자기장을 통해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유전자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있을 때 P형의 자유전자가 아래쪽, N형의 자유전자가 P형의 양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텐데요. 역방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P, 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P에는 양공들이 있고요. N에는 프리 전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전자들이. 자, 양공이 있는데 마이너스를 가하고 플러스를 가해주면은 이 양공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가지고 전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가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가가지고 전자를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핍 영역이 커지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공핍 영역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제 이 장벽이 넓어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넘어야 하는 벽이라고 해야 되나? 더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음 라고 할 수 있죠. 이제 PN 접합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인데요. 이 N형에서 P형으로 갈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에너지라기보단 전류가 발생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광, 다이오드 등의 여러가지 것을 만듭니다.